안녕하세요. AI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요즘인데요. 관련 기술주들,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올해 팔란티어랑 오라클 주가 보면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이었죠. 팔란티어는 연초 대비해서 140% 올랐고 오라클도 한 73%. 이 정도면 뭐 AI 열풍의 진짜 대표 주자라고 할 만한데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일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지금 팔아야 한다. 이런 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이 뜨거운 주가랑 차가운 경고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팔란티어와 오라클, 이 두 회사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들, 특히 제프리스나 레드번 애틀랜틱 분석가들은 왜 매도 의견을 냈는지, 그 근거가 뭔지, 그리고 이 정보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팔란티어부터 볼까요? 이 회사는 뭐 정보기관이나 대기업들 상대로 되게 복잡한 데이터 분석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로 알려져 있죠. 핵심 제품이 고담, 그리고 파운드리. 이게 단순히 데이터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이걸 막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의사결정을 돕는다. 뭐 이런 온톨로지라는 좀 독특한 기술을 쓴다고 들었어요. 요즘 제일 핫한 생성형 AI 구축 플랫폼도 제공하고요. 네, 그 온톨로지라는 게 팔란티어의 어떻게 보면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하면 현실 세계에 되게 복잡한 관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람, 장소, 사건, 데이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의미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걸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죠. 마치 데이터 세계에 의미 지도를 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고객들은 막 흩어져 있는 정보 속에서 통찰력 같은 걸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특징은 그 전방 배치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전문 개발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직접 고객사에 거의 파견 나가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 준다는 점. 이게 좀 독특하죠. 고객 만족도는 뭐 높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력 의존도가 높으니까 사업 확장이 약간 병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건 좀 양날의 검 같아요. 실제로 6월 말 기준으로 고객 수가 한 849명 정도인데 경쟁사인 스노우플레이크가 최근에 22,000명 이상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아직은 뭐 규모 면에선 좀 차이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접근이 강점이면서 동시에 확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기술력 자체는 그래도 인정받는 분위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뭐 상당히 좋아요.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인 IDC가 최근에 팔란티어를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리더로 선정했고요. 또 다른 유명 기관인 포레스터 리서치 역시 AI 플랫폼 분야의 기술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포레스터의 수석 분석가 마이크 괄티엘이라는 분은 팔란티어가 조용히 이 시장의 거물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으니까요. 기술적인 깊이나 혁신성 면에서는 확실히 좀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 성장세도 진짜 대단했어요. 지난 2분기 매출이 10억 달러, 전년 대비 48%나 늘었고, 근데 이게 벌써 8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회사가 커지는데 성장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 와, 이건 진짜 대단한 모멘텀인데요. 비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넌갭으로 계산한 순이익도 주당 0.16달러로 77%나 증가했고요. IDC에서는 AI 플랫폼 시장 지출이 2028년까지 연평균 41%씩 성장할 거라고 보니까 와, 이런 흐름 계속 되겠는데 하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팔란티어의 기술력, 그리고 말씀하신 인상적인 성장률, 또 AI 시장의 엄청난 잠재력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주가가 왜 그렇게 막 폭등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현재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재 가격으로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가격에 대해서 제프리스의 브렌트 틸 분석가가 아주 그냥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140%나 오른 주식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 그때 183달러였는데 그거보다 무려 67%나 낮은 60달러로 제시했다고요? 와, 이건 거의 폭락 수준을 예상하는 건데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성장 스토리는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데 말이죠. 브렌트 틀 분석가의 핵심 논리는 바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에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뭐냐면 팔란티어가 역사상 가장 비싼 소프트웨어 주식 중 하나고 현재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겁니다.
현재 팔란티어 주가가요, 조정된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무려 34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345배요? 네, 앞으로 2026년까지 연평균 37%의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345배라는 숫자는 그 성장률을 감안해도 너무 지나치게 높다 이런 거죠. 이 345배라는 숫자는요. 정말 기술주 버블이 아주 심했던 시기에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수준이에요. 물론 AI라는 혁신 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겠지만 틸 분석가는 이게 단순히 미래의 완벽한 성장을 미리 다 반영한 걸 넘어서서 조금의 실수나 예상치 못한 변수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가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는 필연적으로 큰 폭의 조정, 그러니까 한 67% 수준의 하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팔란티어 주식을 좀 많이 가진 투자자라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일부 좀 매도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팔란티어 주요 고객들이 정부나 아니면 진짜 큰 기업들이잖아요. 한번 시스템 도입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 어려운 그런 락인 효과 같은 것도 상당하지 않나요? 그런 고객 기반의 안정성, 이런 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는 좀 정당화해 줄 수는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명히 고객 충성도나 계약의 어떤 장기적인 성적, 이런 건 팔란티어의 강점 중 하나이고 밸류에이션을 좀 지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틸 분석가의 관점은 그런 요인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345배라는 숫자는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미래의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이미 가격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소식에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위험이 크다. 이런 시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강력한 기술력하고 성장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는 이 밸류에이션 경고에 딱 직면해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다음으로 오라클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죠. 오라클은 정말 IT 업계에 공룡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는 거의 절대 강자고요. 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ERP나 CRM,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죠. 이런 핵심 사업들은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한 12%에서 15% 사이로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들이에요. 근데 최근 오라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클라우드 사업, 특히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OCI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상 오라클의 미래 성장 스토리는 이 클라우드 사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인프라 서비스 지출 기준으로 보면 오라클은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여기에 이어서 세계 5위의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특히 요즘 AI 모델 훈련 같은 데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측되거든요. 오라클은 바로 이 AI 인프라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 8월 분기 실적 발표 때 좀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매출이랑 이익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아서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30% 넘게 확 뛰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고하는 핵심 지표죠. 자녀 이행 의무, RPO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을 완전히 그냥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RPO라는 게 고객이랑 계약은 했는데 아직 서비스 제공 전이라 매출로는 안 잡힌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59%나 급증해서 4,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0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359% 증가요? 와, 진짜 엄청난 숫자네요. 그게 다 미래에 거의 확정된 매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RPO 급증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해당 분기에면 오라클은 익명의 세계 고객사랑 총 4건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CEO인 사프라 카츠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 계약을 추가로 확보해서 RPO가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아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심지어 향후 5년간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연평균 70%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까지 말했어요. 연 70% 성장이라니 와,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죠. 진짜 OCI 성장세는 눈부시네요. 아마존이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거대 기업들하고 경쟁하면서도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매도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네, 레드번 애틀랜틱의 알렉산더 하이슬 분석가가 바로 그런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이 OCI의 좋은 소식에 좀 지나치게 열광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매도 의견과 함께 현재 주가, 그때는 $250 기준이었는데 그거보다 40% 낮은 $175를 목표 주가로 내놨습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도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문제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하이슬 분석가의 논리는 오라클 주가가 현재 이익의 한 6, 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연평균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한 19% 수준이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역시 비싸다는 겁니다. 팔란티어의 45배만큼 극단적이진 않지만 67배 역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물론 OCI의 놀라운 성과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오라클이라는 이 거대한 기업 전체의 가치 평가에 좀 과도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입니다. 이 분석은 그러니까 특정 사업 부문에 아주 눈부신 성장이 있는데 그거랑 기업 전체의 펀더멘털 그리고 밸류에이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하이셀 분석가 자신도 주가가 정말 40%나 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 수준이 좀 부담스럽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팔란티어와 오라클에 대한 분석가들의 경고, 이걸 좀 어떻게 종합해 볼 수 있을까요? 두 회사 모두 AI라는 아주 강력한 날개를 달고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팔란티어는 그 독보적인 기술력하고 높은 성장률, 오라클은 OCI의 그 폭발적인 계약 증가세, 이게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한 특정 분석가들의 공통된 우려는 바로 가격입니다. 현재 주가가 미래의 그 장밋빛 전망을 이미 너무 많이 어쩌면 좀 위험할 정도로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팔란티어의 조정순이익 대비 345배, 오라클의 이익 대비 67배라는 주가 수익 비율 PEI라고 하죠. 이게 각 회사의 예상 성장률, 향후 몇 년간 연 37%, 연 19%, 이거랑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 분석가들은 마치 높이 쌓아올린 젠가처럼 작은 충격에도 전체가 확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셈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 내기 어렵다 이런 기본적인 투자 원칙하고 딱 맞닿아 있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하고 기업의 내재 가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접하실 때 단순히 AI 수혜주니까 무조건 성장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그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현재 얼마의 가격풀을 매겨놓았는지를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석가들의 경고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은 미래의 성공 스토리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투자 목표나 투자 기간 그리고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성향에 따라서 이 정보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혁명의 과실을 믿는 투자자라면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하락 위험을 좀 피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아무래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거고요. 여러분은 잠재적인 미래 성장 가치와 현재 지불해야 하는 가격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월스트리트 일부 분석가들의 경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뜨거운 AI 주식 팔란티어와 오라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팔란티어는 그 극단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오라클은 강력한 클라우드 성장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역시 만만치 않은 가격 부담이 지적되었죠. 물론 오늘 살펴본 건 특정 분석가들의 시각일 뿐이고요. 이들 회사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I 기술 발전 속도하고 시장 환경 변화는 정말이죠. 눈부실 정도로 빠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팔란티어의 향후 몇 년간 연 37% 이익 성장 예측이나 오라클의 연 19% 이익 성장 예측, 혹은 OCI의 연 70% 매출 성장 예측 같은 이런 장기적인 전망치가 과연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예측에 기반한 현재의 높은 주식 가치 평가는 정말 합리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경쟁자의 갑작스러운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병목 현상 혹은 급변하는 규제 환경 같은 그런 변수들이 이 기업들의 미래 경로를 지금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일의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